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 사는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네. 자, 최근에 내신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책 잘 나가고 있죠. 아, 그런가요? 인기 엄청 많다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신 한 애독자께서 네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분 누구신가요? 한 권 더 저예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 뭐 판결도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고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이 책 신청하시면 뭐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네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책 선물 드리니까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5001을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동네 변호사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을 청구했는데도 집주인은 무응답입니다. 어떡하죠? 해주셨는데 어때요, 변호사님? 이번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제 수리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집주인분들 다 그러신 건 아니고 네. 좀 어떤 분들은 자, 수리비 요청 받고 잘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자, 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네. 부부 공동 소유로 이제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좀 호의적이세요. 음.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뭐 그걸 무슨 뭐를 고치냐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막 굉장히 예민하게 네. 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좀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웠다 더웠다 사계절 있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보일러는 집의 일부분으로 집에 포함된 필수 시설이다라고 그럼요. 봐야 되겠죠. 그럼요. 자, 그래서 네. 노후되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고장이 난 보일러 수리 비용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임차인 잘못이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뭐 너무 무리하게 써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뭐 꼭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를 음.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두시면 네. 이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역시 이게 사진이나 고장났어요. 비디오 촬영. 네, 이렇게 그게 좋습니다. 아니, 당연히 고쳐줘야지 하는 집 주인분들도 대부분이지만 뭐 월세면 고쳐주는데 전세니까 직접 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옛날 거를 저도 많이 보는데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했었습니다. 뭐는 네. 하니까 뭐는 하고 전세는 뭐 직접 해라 이렇게 됐는데요. 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거 상관없고요. 네. 보일러 수리비 부담 책임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이 사건 좀 보니까 무응답 상황이에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왜 고쳤냐? 멀쩡한데 수리비 사실은 5천 원이면 고치는 건데 왜 고쳤냐? 막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이 망가뜨렸어. 다 바꿔. 새 거로 사놔 달아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재물 손괴 이런 문제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죠. 꼭 주인에게 연락할 때 문자 기록에 사진 동영상 찍으시면 그 네. 개인 정보도 아니니까요. 같이 보내주세요. 네네. 네, 그러시면 되고요. 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자마자 바로 연락 안 오네요? 바로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락받고 좀 회신이 없다. 한참 좀 기다려줬는데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보일러 수리기사님과 고장 원인 상태도 이야기한 다음에 대화 내용 남기는데 이제 혹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너무 추워. 오늘 빨리 고치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않으면 연락이 안 돼요. 너무 막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빨리 좀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 자, 그런 형태로 증거 남겨두고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니, 허락 없이 왜 고쳤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여러 증거를 남겨두시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쭉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월세에서 공제하겠다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데 네. 또 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세에서 공제하겠다라는 의사 내용을 잘 이렇게 예의 바르게 쓰셔서 내용 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네. 또 이제 금액이 좀 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임의로 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법원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정 신청을 하셔서 네. 이 조정 절차라는 공식적인 절차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집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 집주인이 하느냐 아니면 세입자가 직접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일단 머릿속으로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필수 시설이냐 편의 시설이냐. 그럼 만약에 도어락이 고장 났어요. 네네. 문 잠그는 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어락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도어락도 사실 보면 이렇게 그 쇳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네. 여러 가지 뭐 지문이나 아까 저기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홍채 인식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큐리티 넘버 수준을 넘어가느냐? 변호사님 네. 그냥 기본. 네, 기본으로 문이 안 한다면 잠겨요. 네, 문이 안 잠긴다. 그럼 그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 집주인.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게 네. 사생활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이 안 잠겨서 뭐 집주인이나 제3자가 벌컥벌컥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도어락은 네, 집주인.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거죠. 거니까. 네, 기본적인 거는. 상수도. 네.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막 안 나오거나 네. 새거나 이럴 때는요. 상수도 관련돼서 이게 노후화돼 갖고 바꿔야 될 때가 돼서 망가진 거면 바꿔줘야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걸로 이제 쓸만한 걸로 바꿔주는 것까지는 되는 건데 네. 갔더니 이제 만약에 저는 좀 약간 고급스러운 세면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면대를 좀 상하로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금손잡이 해주세요. 그건 네,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태로 노후화되어 있던 것이 고장이 났어요. 네. 그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배수관이 막혔어요. 네. 자, 배수관이 막힌 건 이제 직접 뚫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뚫으려고 해서 이렇게 뚫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배수관이 뚫려요. 뭐 이렇게 돼요. 너무 노후화돼서 네, 사가서 녹슬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 있겠죠. 그 외 너무 많은데 네. 몇 가지 좀 사례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편의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교체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집주인이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집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일러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어락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우리 다 나 때는 말이야 그거 그냥 열쇠로 해갖고 살았어. 근데 생활 수준이라는 게 네. 일정 수준의 그런 사회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죠. 네, 사회 통념이라는 게 그렇죠. 있죠. 그 수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로 간의 분쟁과 관련된 거 생길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조명, 그다음에 벽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조명이랑 벽지는 사실은 기호와 선택의 문제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그걸 무조건 집주인이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벽지도 서로 간에 의논해서 협의해서 대상될 문제이고 벽지 문제 자체가 필수적이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곰팡이가 폈다. 결로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임대차는 자유와 소유의 가치를 매 순간 깨닫게 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칸트가 한 말도 아닙니다. 칸트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칸트도 평생 독신이면서 임차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럼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시겠지만 자극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자극이 모여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문제들을 잘 협의하시고 잘 의논하셔서 해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전세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